제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로 되었습니다. 벌써 보니까 신문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개인적인 인맥, 이런 무슨 부모의 고향이니 또 그 동문이니 또 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석열과의 어떤 그 인연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랑하고 축하하고 뽐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우리의 일꾼으로 우리 국민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잔치 분위기를 즐긴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국민이 마음이 내켜서 모든 것이 흡족해서 선택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끊임없이 충실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에 쫓아가려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일꾼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미리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직 인수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당선자가 자기 사무니까 알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관철시켜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에게 유리하고 어느 쪽에게 불리한가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자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패이고 그리고 시스템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선 투표가 끝난 직후에 벌써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국민은 제대로 된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11일 조선일보에서는 이재명 씨의 그 7월 16일 그 의미에 대해서 뉴스를 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2022년 3월 7일, 그러니까 대선 이틀 전이 되는데 그때 그 녹취록이 하나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첫 수행 비서였던 배 씨, 성이 배가인 그 사람하고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하고 통화한 때는 202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녹취록이 나왔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이것을 대법원 재판에 로비를 했다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뉴스는 다루고 있는데 우선 이 문장만 보게 되면 대법원 라인이 우리에게 싹 있다.
싹 있다는 것은 한두 명 있다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 몇 명, 그것만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더구나 이 재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가를 했고, 더구나 그 순서까지 신경 써가면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상세히 들여다봐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법원 라인 우리에게 싹 있어 라는 대목 말고도 또 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뉴스에 따르면 법조인들이 이거 참 문제가 되겠다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0년 6월 24일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고 또 인수위원까지 했던 성이 임씨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바로 그 내용인데, 그게 이제 날짜까지 따져가면서 보면은 의문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임씨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재명 지사님, 2020년이니까 이재명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다.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7월 16일, 그 7월 16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6월 24일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 날짜부터 보기로 합시다. 7월 16일에 이재명 피고인 무죄가 나오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6월 24일에 8대 5 정도의 결과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6월 24일에 7월 16일의 결과를 알 수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7월 16일이라는 날짜는 알 수 있는가? 이거 역시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월 16일에 선고를 한다는 그 일정을 7월 13일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한 것은 6월 24일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도 전에 7월 13일에 7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정하고 7월 16일에 무죄 선고를 한다. 이 사람 말로는 8대 5. 이런 것들을 6월 24일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무슨 차이냐? 7월 16일의 일은 7월 13일이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은 6월 24일에 이미 8대 5로 그리고 7월 16일에 선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할 것이다, 혹은 정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무난하게
이 전후가 이렇게 합치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8대 5라고 하는 것도 실상 정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결과는 7대 5로 무죄로 갔습니다. 그런데 8대 5라고 한 것은 13인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건데 알고 있다시피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가 있죠. 회피를 해서 표결에 참가한 것이 13인이 아니고 12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하기는 8대 5였지만 이게 빠지고 7대 5. 그러면 김선수 대법관도 무죄 쪽이었구나. 이것도 하나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이때 가장 선임이었고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이것도 이미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특히 이 재판거래 또 여기에 수사거래 이런 것들은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여기에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나온 것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다 밝혀서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한다.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정상 작동한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벌써 3월 11일 윤석열 사단이 검찰에 복귀한다 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에 2020년 1월경 추미애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때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하고 나면 현재의 검찰총장 권오수를 비롯해서 검찰의 주요 직책 그 사람들이 교체될 것이다. 검찰의 주요 보직이 교체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법체계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러면 수사팀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인가? 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뉴스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선 이후 이게 바로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하면서 그것을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이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점에서는 이 국민의 뜻과 같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 다루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갈래가 많죠. 이것저것 있는데
그 중에서 성남시 정책 결정 라인을 포함해서 윗선이 관여됐는가, 결국은 뭐 이재명 시장이 여기에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그 재판 거래 의혹, 또 50억 약속 클럽, 이런 이제 뇌물 의혹,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것이 3월 11일 현재 보도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재명 씨의 재판 거래 의혹, 또 그 이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 거래 의혹, 이게 상당히 많죠. 또 다른 재판 거래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장동 의혹에서 아주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왜냐하면 그 우리 그 형사 사법 조직, 이게 여기에 관여했고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나 재판, 이런 것들을 거래를 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이 악의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장동과 관련된, 그 중에서 법조계 관련 의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검사, 판사, 그리고 또 변호사, 이런 이쪽의 그 의혹이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법조계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면은 여기 연루된 사람들의 그 직책만 나열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전직 민정수석, 전직 국회의원, 전직 대법관, 현직 대법관, 대법원 행정처장, 전직 대선 후보, 이것도 직책이라고 해야 하겠죠. 특별검사, 전직 대법원장, 중앙언론사 사주, 또 뭐 이제 거기에 연결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런 직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특검하지 않고 윤석열 팀이라고 하는 검사들을 재소집해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윤석열 팀의 재소집과 멈췄던 대장동 그 미진했던 부분만 그 대장동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이 뉴스를 보면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무려 7차례나 특검을 거부했던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수사팀을 바꾸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팀을 재소집한다는 것은 결국 수사팀을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수사팀을 바꾸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종종 이용이 됩니다. 그것도 수사를 잘 생선 뼈 발려내듯이 하고 싶은 수사는 하고 해서 껄끄러운 수사는 치우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수사를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미애 씨, 박범계 씨가 이런 수법을 애용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적폐를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팀의 재소집과 대장동 의혹, 그 수사 재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바로 문재인 적폐를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나온 이 마당에 윤석열 팀을 재소집하겠다. 수사팀을 바꾸겠다. 대장동 수사 중에 특정 부분만 하겠다. 우선적으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덮는 그 미봉책으로서 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대국민 약속을 했던 이재명 씨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 대장동 특검 발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씨는 퇴임하기 전에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서명을 하는 그것까지 완료하는 그런 성과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